첫 번째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직접 측정하면 좋습니다. 직접 측정하면 타당도가 높습니다. 아까 보기 들어드렸죠? 예, 한번 들어드릴까요? 길동이의 문제 행동 정도다. 행동 정도인데 두 가지를 보자. 첫 번째는 면담의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쵸? 다음엔 내가 직접 측정하는 경우를 보자. 조금 전에 어떻습니까? 대략, 내가 면담이라, 문제 행동 보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문제 행동 봤잖아. 근데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 행동이라고 누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직접 측정했을 때 타당도가 더 높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면담이 타당도가 없다라는 건 아니죠. 면담에 비해서 직접 측정은 타당도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면담은 대략적인 수치를 가늠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직접 측정에 비해서는 그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할 수가 없을 것이다. 맞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직접 측정했을 때 타당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연구 문제에 맞춰 측정하면 맞춰 측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타당도가 높다. 이미 이건 배웠어요. 왜? 첫 번째 보십시오. 목적에 맞춰서 측정하는 것을 타당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연구 문제, 즉 아까 이야기했던 목적에 맞춰서 측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타당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다시 또 보기를 들면 행동의 빈도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행동의 빈도를 파악하는 걸 연구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뭐를 체크해야 됩니까? 빈도 파악해야 돼요. 얼마나 반응 시간이 늦는지를 보려면 뭐를 체크해야 돼? 스탑워치하고 반응 지연 시간을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적에 맞춰서 측정해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비로소 타당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게 되면 문제 행동은 자주 나타나는 시간도 있고 자주 나타나지 않는 시간도 있다. 자주 나타나는 시간에 측정을 해서 문제 행동의 빈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문제 행동이 자주 나타나지 않는 시간에 측정을 해서 문제 행동이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분명하게 측정 편향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측정이 한쪽으로 쏠려버렸다라는 거죠. 문제 행동의 빈도를 직접적으로 관찰한 건 맞죠, 선생님들? 그렇죠? 특정한 시간에 예를 들면 예를 들고 나중에 선생님들에게 필기를 할게요. 이 학생의 문제 행동이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요. 수업 시작하자마자 5분 사이 이 아동의 주의 집중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적으로 측정한 건 맞잖아요. 그런데 시간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아동들은 우리도 전부 마찬가지고 수업 시간 초반에는 주의 집중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집중도가 높게 나와요. 그럼 말미로 가면 수업이 끝날 때 40분 가까이 가게 되면 이 아동의 주의 집중은 어떻게 될까? 떨어진 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문제 행동이 자주 나타나거나 자주 나타나지 않는 시간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측정을 해버리게 되면 직접적인 측정일지라도 내가 보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못 볼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시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련 시간이라든지 관련 시간이라든지 조건에 맞춰서 측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와 같은 경우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보기 들어드렸죠. 주의 집중 시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미 우리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은 이와 관련된 게 뭐냐 그러면요. 전체 간격 기록법, 부분 간격 기록법, 순간 표직 기록법 있죠. 우리 지금
이제야 공부 막 시작하는 선생님들은 나중에 배울 거고, 공부하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와 세 번째와 관련된 게 전체 간격 기록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요거에 위배된 게 전체 간격 기록법이라든지 부분 간격 기록법, 그 다음에 순간 표집 기록법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세 번째 조건을 못 맞춰요. 그래서 타당도에 문제가 있어요. 맞죠? 내가 직접 측정했잖아. 내가 직접 보면서 모든 간격 동안에 문제 행동이 있나? 살펴봤죠? 맞죠? 간격이 끝날 때 문제 행동이 있나 없나 살폈죠? 맞죠? 맞잖아요? 한 번이라도 일어났나? 살폈죠? 직접 측정은 맞아. 직접 측정은 맞는데 타이밍이 문제야. 타이밍이 문제라서요. 타당도에 문제가 있는 측정 방법들입니다. 개념 한번 봅니다. 개념을 보시게 되면 중재 반응 모델이 뭐냐? 영어로 RTI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요거 보면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리스판스 반응이에요. 반응. T 투예요. 투. I 인터벤션이에요. 뭐죠? 중재예요. 중재. 우리나라 말로 풀면 중재에 대한 반응. 좀 더 풀어드릴까? 중재를 제공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 요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중재 반응 모형 모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좀 뭐라 그랬습니까? 중재에 대해서 중재를 제공한다 이거잖아요. 중재를 제공한다 이게 I예요. 그쵸?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건데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반응을 보이면 학습장애가 아니에요. 학습장애가 아니고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R이 반응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학습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을 몇 번 거치느냐 그러면 3번 거쳐요. 이와 같은 과정을 3번 거친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것부터 딱 짚고 넘어갑시다. 중재를 제공하고 그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거 몇 번 한다고? 3번 한다고. 3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3단계 예방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단계 예방 모델. 어디서 많이 들었다. 맞죠? 어디서?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책 보십시오. RTI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거예요. 똑같아요. 3단계 예방 모델이나 행동 지원에서 이야기했던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나 똑같습니다. 다 여기서 나온 거 3번에 걸친다. 자, 그런데 여기 그러면 중요하겠네. 중재를 제공하니까 반응을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학습장애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는 것이니까 제공되는 중재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때 중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중재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과학적으로 지금 책 진도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큰 틀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런 표현 쓰기도 하고요. 혹은 연구에 기반한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요 표현을 너무 길잖아. 그쵸? 그래서 요런 표현으로 중재 저 표현 갑자기 이 표현을 이렇게 줄여서 여러분들 증거 기반 실제 이렇게 이게 증거 기반 실제입니다. 그러면 이걸 풀었으면 요거예요. 풀었으면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중재. 과학적으로 검증된 중재라는 게 뭔지는 몰라. 조음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 어떻게?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외우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외울 거냐? 자, 근데 공부는 요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이 비읍을 알면 쌍비읍 아는 거 뻔히 다 알죠? 그 다음에 한글 제작 원리에 의하면 비읍 위에다가 선 하나 쓱쓱 그어갖고 피읍 나왔다라는 건 이게 진실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이와같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 알고 있죠? 비읍이나 피읍이나 똑같은 계열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음에 디귿 봅니다. 디귿 경음 냈더니 된소리 냈더니 쌍디귿 당연합니다. 여기다 획 하나 더 그으면 뭐가 된다? 티읕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제작 원리에 하면 다 똑같은 계열입니다. 기역도 마찬가지죠. 겹치면 쌍기역이 되는 거고 한 획을 더했더니 키역이 되더라. 밑에까지 한번 다 봅니다. 지읒, 쌍지읒, 치읒. 맞죠? 밑에 거는 하나씩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 시옷에는 격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옷, 쌍시옷 뭐 어디다가 이렇게 하나 더 그을까? 이런 거 없잖아요. 그쵸? 자, 됐습니다. 똑같은 계열이라는 거 확인했죠? 다음 봅니다. 아하, 예삿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라고 표현을 하네요. 다시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음, 격음, 유기음 이렇게 배웠을 수도 있고 한자를 써서 우리나라 말로 예삿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못해도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선생님들이 된소리, 쌍비읍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시죠? 경음이라고 이야기하든 된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시죠? 자, 그럼 하나만 더 우리가 요 거센소리, 격음, 격하게 말하네. 격음, 키읔 이런 거 이거는 여러분들 키읔 해보세요. 키읔, 피읔 어떤 특성이 있냐 그러면 그에 비해서 키읔 말라려니까 밑에서부터 가래 뱉듯이 키읔 이와 같은 게 나와야 돼. 그게 뭐냐 그러면 성대를 긁는 거예요. 성대를 긁는 거야. 그게 유기음이에요. 기시음이에요. 그게 기시음이야. 그게 기시음이라고. 됐나요? 됐죠?